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11일 월요일 오후 5시 5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6,580만원대까지 올라주면서 오늘도 이제 월요일 양봉으로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이 저번주 주봉을 양봉 마감을 해주면서 그 전주에 있었던 음봉을 장악을 해주면서 하락폭을 좀 다소 빠르게 메워준 점은 긍정적이고요. 주봉의 음봉으로 빠진 부분을 양봉으로 메꿔줬을 경우에 바로 요런 부분이나 이번 주에 나왔던 요런 부분이나 직전에 이제 저점에서 나왔던 요런 부분과도 어느 정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렸다가 그걸 빠르게 말아 올린 경우에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로 요런 식으로 이제 터졌던 그런 이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CPI가 내일 발표가 되는데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가 3.1%로 조금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3%대로 올라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비 대비해서도 3%대 올라가고 전월비도 0.3%로 지난 6월보다 조금 올라갈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 헤드라인 CPI죠. 식품과 에너지 가격까지 포함한 이 헤드라인 CPI도 2.8%로 지난달 2.7%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CPI 때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번에 찍어준 저점 1억 5,670만원대 요 저점 자리는 좀 지켜줘야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그리고 있는 이 큰 횡보 구간에서의 큰 이탈 없이 쭉 이어서 조금 더 이제 상방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월봉의 흐름상 일단 이제 8월 이제 11일인데 8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8월 달의 월봉이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양봉을 좀 켜주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고요. 뭐 요 추세를 좀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 8월까지도 양봉을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겠고, 그럴 가능성은 이제 9월 달에 바로 17일이죠. 9월 17일에 잡혀 있는 이 FOMC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88%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막상 금리를 인하하면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번 8월달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셔도 이 비트코인이 주말간에 조금 이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쭉 올라왔고, 이 올라가는 이 상승의 밑바탕 재료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 401k 퇴직연금을 암호화폐에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도 이제 상승세가 조금 꺾이는 흐름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올린 감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빠르게 고점 돌파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때처럼 조정이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꺾일 경우에는 116K에서 117K 라인까지도 한번 꺾었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을 보고 숏을 진입하더라도 손절가는 이 고점 자리는 잡고 하방을 보는 게 안전하고요. 이 고점 자리를 좀 뚫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CPI 전까지 해서 조금 더 올려주는 흐름, 그리고 이제 CPI 전에는 어느 정도 CPI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쭉 올려놓게 되면은 이런 식의 조정이 위쪽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역사적 비트코인의 이제 달러 차트 신고가죠. 123,218달러. 간단하게 이제 123K라고 말씀을 드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리면 오늘 밤에 또 비트코인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약 1% 정도만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비트코인이 또 역사적 신고가를 쓸 수가 있는 그런 자리까지 지금 빠르게 가파르게 V자로 올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찍어주고 그랬을 때 이제 126K 이상까지 한번 간 이후에 약간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는 이제 신고가를 이번에 또 갱신을 했죠. 그래서 달러 차트에 비해 조금 느리게 따라가는 경향은 있지만 이번에 업비트에서도 이제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한 점,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주봉 관점에서도 고점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랠리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달러 차트 월봉을 보셔도 이렇게 이전 달에 꼬리를 지금 먹으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꼬리를 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13만 달러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한 이렇게 이제 14만까지 보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좀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죠. 계속 강조드리는
112,650달러 112.6K 정도를 내려온다 해도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또 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롱을 이제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고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롱을 진입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짧게 손절을 잡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시간봉 기준으로 방금 나온 아래꼬리 저점이죠, 121K 정도 손절을 잡고 이제 추가적인 상방을 보는 게 손익비상으로 좀 안전할 수가 있겠고, 소액 접근을 했을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숏을 보더라도 고점은 딱 손절을 잡고 숏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어떤 이제 변동성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일 CPI까지 보고, 혹은 지금 오늘 밤에 또 나스닥 열리면서 변동성이 좀 심화될 거거든요. 주말을 쉬고 온 나스닥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22시 30분 변동성을 노린다든지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가파르게 올림으로써 손절가 세팅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트가 조금 지켜줘야 될 지지 라인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이더리움도 4,3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4,000달러 돌파하고 나서도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 자리를 어느 정도 좀 잘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4,000달러라는 벽을 지금 3번이나 못 뚫었었는데 이번에 뚫은 거죠.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 ETF 자금 쪽으로 이제 어떤 이제 자금 유입 등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4,000달러를 뚫고 나서도 바로 빠지는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더리움의 역사적 신고가를 쓰면서 이더리움 5,500달러 선 정도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추세를 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켜줘야 될 라인이 지금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해서 좀 자리를 잘 지켜줬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숏을 들어가고 나서 저희도 이제 숏으로 어느 정도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8시간봉 패턴, 지금 이더리움이 8시간봉으로 계속 양봉을 키면서 올라오다가 고점에서 8시간봉 음봉 마감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숏을 들어갔었고, 일요일 오후 3시에 숏을 들어갔었는데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빠졌는데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다음에 고점까지 돌파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냥 숏 정리하고 롱으로 좀 갈아타고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이제 큰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5,000달러 이상 또 이제 볼만하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은 너무 이제 큰 금액보다는 계속 소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액으로 차라리 레버리지를 높게 쓰는 게 맞다. 그래서 5,000달러 목표로 잡고 손절 짧게 잡고 오늘 오전에 이 정도 자리에서 롱을 들여가지고 쭉 잘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더리움도 차트를 좀 심플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요하게 지켜주는 라인, 수평으로 옆으로 빼는 라인은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를 깨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W자가 나오면서 역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되고, 이 자리 4153이다. 4,153달러죠. 이 자리는 좀 지켜주면서 횡보를 좀 해주더라도, 그리고 특히나 뭐 단기적으로도 이 자리까지 내려오더라도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왔을 때 일부 좀 물량 정리하고 조금만 들고 가본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4153은 좀 지켜주는 선에서 이 횡보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위쪽으로 트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는 것이고, 어쨌거나 요 정도까지 올라온 자리에서 이더리움도 이제 신고가까지 사실상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약 13.7% 정도만 위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의 또 역사적 신고가를 또 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000달러까지 뚫은 이상 이 위로 역사적 신고까지까지 또 한번 쓰는 그런 흐름, 그리고 사실 이더리움의 월봉을 딱 보셔도 이번 달 월봉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9월달까지 9월 FOMC 금리 인하 전까지도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여주다가 빠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5,200달러 선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목표로 삼아 볼만 하기 때문에 5,200에서 5,500 정도 목표로 본다라고 한다면 4,153달러죠. 요 자리를 손절을 잡고 위쪽으로 좀 크게 보는 거기 때문에 손익비상 5,000달러를 목표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한 마이너스 3%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롱을 쳤을 때 위쪽으로는 17%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은 좀 짧게 잡고 소액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4,153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좀 큰 폭의 조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숏을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4153이 좀 확실히 깨지는 걸 보면서 추격 숏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내렸을 때 익절하고 소액은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3354에 또 이제 매물대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오면 3600선 정도에서는 한번 또 크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서 추격숏 들어가서 짧게 먹고 바닥권에서 V자 반등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안 깨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자리 4153을 짧게 손절을 잡고 지금은 조금 롱 관점으로 역사적 신고가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관련한 뉴스 짧게 빠르게 보자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강세장에 돌입을 했고 15만 달러를 전망을 한다. 그 이후로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와 비트코인이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 이 다음 랠리에서 최대 30% 상승하면서 14만에서 15만 달러에 도달을 할 수가 있고 10월에서 11월까지 좀 강세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근거로는 바로 이 글로벌 M2 차트를 후행하는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 M2로 따지면 지금 16만, 17만 달러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이제 가준다라고 한다면 M2를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15만, 16만 자리까지도 이제 볼만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서 또다시 123K 이상 올려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15만 달러 정도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런 분석이고요. 또한 하버드 대학, 미국 최고의 대학이죠. 이 하버드 대학에서도 비트코인의 1600억 정도 ETF를 통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 ETF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SEC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 이렇게 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4조가 쌓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뭐 이제 펀드인데, 이 중에서 이제 1600억 정도면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연평균 수익률이 10% 안팎으로 상당히 준수한 그런 펀드인데, 이런 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어떤 비중도 하버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5번째로 큰 비중이기 때문에 알파벳에 투자한 금액보다도 많은 액수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놀라운 점입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 방식 자체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발빠르다, 그렇게 역시 하버드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투자자들도 이제 비트코인 ETF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구나, 그런 소식 자체가 굉장히 투자에 또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호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빅뉴스가 8월 15일 한국 광복절이죠. 8.15에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만난다, 직접 만난다라는 거죠. 정상회담을 갔는데 이제까지 계속 전화통화로만 6번이나 전화 데이트를 한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지만 이번에 대면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거든요. 특히나 둘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가장 중요한 주제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에 관한 얘기일 거고, 사실은 둘이 만나서 그냥 아무런 어떤 소정의 결과도 없이 뭐 차나 한잔하고 헤어질까, 그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얘기가 나올 것이고, 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휴전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 휴전에 좀 합의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올 경우에 이것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남은 대형 재료로서는 이제 CPI가 일단은 이번 주 화요일, 내일이죠, 발표될 내용이 뭐 일단은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관세의 영향도 있는 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 예측치보다 어느 정도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호재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고,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CPI에 따라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겠지만은 지금 상당히 좀 상반돼요. 그러니까 CPI는 조금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뭐가 됐든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시장 예측이 지금 88%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CPI 때 한번 흔들고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도 높지 않나. 결국에는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15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스테이킹을 SEC에서 아마 또 이제 조만간에 허용을 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시장에 남은 대형 재료들이 그래도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이런 강한 V자, 결국에는 한번 내렸다가 그 이상으로 올리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사실 이더리움은 그 전부터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같이 내렸다가 올라가는데 이 내렸다가 올라가는 힘의 세기 자체가 이더리움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제 말에 올라타려면 지금은 비트코인 뭐 롱도 괜찮겠지만 이더리움 롱 쪽으로 손절을 짧게 잡고 한번 신고가를 노려보는 전략도 노릴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더리움을 좀 팔았다가 바로 좀 다시 사면서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엘도, 이더파이, 팬들을 매수했다. 그래서 요 코인들의 차트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더리움은 말씀을 드렸고 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업비트에는 상장을 안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 주봉 차트상 요런 자리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나면은 요런 식의 이제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한 중간 정도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진입하기엔 조금 애매해 보이고요. 팬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죠. 어느 정도 이제 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끝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요런 코인들을 샀다라고 해서 아서 헤이즈가 샀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나마 이 중에서는 여전히 이더리움도 주봉으로 딱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거 진입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손절가 지켜줘야 될 자리는 좀 지켜주면서 상방을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약간 이 잡코인들이 최근에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제 펌핑을 줄 때 조금 시원하게 펌핑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잡코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브가 좀 강세죠. 시총 1300억대로 굉장히 가벼운 코인이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많이 떨어졌고 떨어진 자리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한번 펌핑도 노려볼만 하다. 이제 한 360원 정도 손절을 잡고 700에서 800 정도 찍고 내려오는 이 정도 그림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타이코 같은 코인도 많이 뺀 자리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찍어준 563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여기서 조금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 이제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한번 쳤을 때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볼만 하고요. 블라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쭉쭉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차트를 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크게 흔들지만 않으면 저점 갱신만 없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한번 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카브, 타이코, 블라스트 정도는 한방 노릴 만한 잡코인으로서 좀 소액 정도 들고 가볼만 하다라고 보여지고 준 메이저 중에서는 체인링크, 에테나, 크로노스가 강세입니다. 크로노스도 계속해서 영상에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한번 눌러놓고 위쪽으로 이제 가는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추격롱을 따라붙을 수가 있는 거고 눌린다라고 해도 한번 누르고 올라간 자리를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로노스도 170원을 깨게 되면은 밑으로 이제 빠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70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의 역할을 이제는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올라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잘 가다가 쭉 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가 됐죠.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부터 크로노스 재료가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려가지고 쭉 이제 잘 올라왔고요. 에테나도 강조 많이 드렸었는데 잘 올라왔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이제는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서운 자리다. 체인링크도 쭉 올라오다가 요거 만약에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 요 자리 이제 29,000원 이탈하게 되면 차트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29,000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코인을 사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무서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코인들보다는 아직 못 오른 코인들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액을 홀딩하면서 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시장의 조금 이제 대장 코인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의 과연 이제 기존의 최고점 역사적 신고가 쓸 수 있냐 없냐가 지금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거래량이 몰리는 코인 위주로 일단은 단기적인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CPI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정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규로 포지션을 굉장히 좀 크게 들고 가기보다는 소액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의 이제 최근 패턴을 보시면 빠질 듯 하면서도
이런 자리랑 지금 비슷한 자리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빠지는 듯 하다가도 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렇게 밀리는 척 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짧게 손절을 잡고 5,000에서 5,500달러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도 조금 강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 CPI도 있지만 여전히 CPI랑 상관없이 9월 17일에 금리 인하할 확률은 상당히 높게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도 언제 갑자기 이제 기습적으로 좀 발표를 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15일에 있는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에서 또 굉장히 둘이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휴전하기로 했다, 이런 빅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또 우상향으로 터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이런 흐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이제 차트로 보나 시장 흐름으로 보나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최대한 맞춰서 매매를 안전하게 정확한 이제 손절가를 잡고,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장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은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리스크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